배달공화국 대한민국 집이 통째로 굴러갑니다. 이틀 전만 해도 바닥하더니요.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집을 딱 갖다 놨걸래. 서울에 지었던 집을 뭐 강원도에 갖다 놓으실 수 있고. 여기 집 시키신 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큰 택배인 거죠. 화려하다 화끈하다 활활 불타오른다 최고의 철판 요리를 찾았어. 달걀 하나로 입이 즐겁고 눈이 즐거운 오감만족 퍼포먼스. 대접받는 그 기분이 스트레스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30층 높이의 아파트 벽면을 청소하는 사람들, 아찔짜리 위험천만한 작업의 연속, 도심 속 스파이더맨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관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너머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집도 배달이 된다. 공장에서 만든 예쁜 주택을 고객님 앞으로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가는 이동식 주택. 서울에 지었던 집을 뭐 강원도에 갖다 놓으실 수 있고. 집 나와라 뚝딱. 한 달이면 집 한 채 뚝딱 지어져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큰 택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는다. 이동식 주택의 모든 것. 제 방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집도 배달이 되나요? 이동식 주택의 모든 것 대공개. 전원주택은 짓기 어렵고 비싸다. 에헤이 모르는 소리. 싸다 알차다 실속 만점 이동식 목조 주택을 찾아 충청남도 금산으로 출동. 이곳이 바로 집을 만드는 공장. 어디 보지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강탈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 마치 차를 고르듯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고를 수 있는 게 장점. 세상 참 좋아졌죠. 이 집이 25평이거든요. 아, 이 집이요? 네네. 한번 안에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집 구경 한번 해봅시다. 편백나무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아늑한 거실. 빌트인 형식의 주방 시설 역시 나무로 제작됩니다.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것. 목조주택은 단순한 나무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내구성은 물론 뛰어난 단열성과 습도 조절 능력 가지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도시인들의 세컨하우스로도 큰 인기 끌고 있어요. 누구나 꿈꾸는 전원주택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시켜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화려하진 않지만 알차게 꽉 채워진 집이다. 8번 요원은 특히 요요요 다락방에 꽂혔어. 남자의 로망 약간 비밀기지 같은 느낌? 다락방만 해도 제 방보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대세는 작은 평수의 고단열 주택. 이 집은 이제 농막으로 많이 나가는 디자인이에요. 힐링 공간으로 요새는 인기가 많아요. 코로나19 여파로 나만의 휴식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아담한 평수의 농막 역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단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해요. 오직 나만을 위한 작은 별장을 짓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희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집에 운치를 더해주는 테라스까지.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는 6평형 목조 주택. 금액 같은 경우는 최소 3,300에서 많게는 4,000까지도. 기본 평수 외에 옵션 여부로 가격 책정돼요. 이제 이 집이 25평인데요. 25평? 네, 1억 1,000에서 1억 3천 정도. 실거주용으로도 인기 만점.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른 이동식 목조 주택. 만약에 제 집을 짓는다면 저는 목조주택으로 짓고 싶습니다. 겨울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거의 소리가 서술을 하거든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목조 건축붐이 일고 있다. 바로 그때 공장에 들어선 대형 기중기 한 대.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 복층주택 한 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2층에 하나 분리, 그다음에 1층이 두 쪽으로 분리니까 세 쪽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규모가 큰 이동식 주택의 경우 동을 분리해 나눠서 실어야 한다. 약 3.5톤 무게의 2층 다락방을 떼어내는 게 우선. 현장엔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돈다. 노련한 기술자들조차도 가장 애가 타는 이 순간. 2층 다락방이 분리 마치면 곧장 1층 분리 작업 들어가요. 어머, 그런데 애써 공사한 벽을 왜 뜯어내는 거죠? 8번 요원 인터뷰 부탁해요. 벽을 왜 다 뜯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 분리집인데 이거 이제 처음에는 마감을 했고 다시 이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1층을 절반으로 분리하기 위해 갈라질 부분의 마감재를 미리 떼어낸다 요 말씀. 공들여 지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조심조심 약 6.5톤 무게의 1층 앞체를 들어 올린다. 차로 옮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무게중심이요. 무게중심이 안 맞아버리면은 집이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든가 하면은 실링바가 출렁거린다고요. 무게중심 조금만 틀려도 모든 작업이 중지돼 버린다니 진땀이 절로 배어나와요. 현장에서 직접 짓는 집과 달리 미리 완성된 집을 마지막에 설치하는 이동식 목조주택. 분리와 합체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큰 장점 중 하나.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 드디어 약 18톤에 달하는 복층주택의 분리가 완벽히 끝났다. 이제 목적지를 향해 떠나면 될 줄 알았건만 어라?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네요. 새벽에 출발할 거예요, 새벽에. 왜 새벽에 출발해요? 차 없을 때. 그럼 내일은 몇 시에 출발하세요? 지금 예정은 한 5시 정도. 다음 날 오전 5시 21분 상황. 문제 때문에 위험하겠다. 충청남도 금산에서 탄생한 집이 제자리를 찾아 떠난다. 총 18톤의 집을 안전하게 실어 날라야 하는 수송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고. 총 석 대의 트럭으로 분리돼 이송되는 목조주택. 최대한 천천히 안정감 있게 집을 나르기 위해 국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해요. 전원주택의 특성상 설치 현장은 산이나 좁은 길이 대다수. 기중기나 트럭이 드나드는 길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2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집을 설치하는 날. 끝까지 방심은 금물. 네, 일단 크레인이 와서 크레인이 먼저 진입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진입할 거예요. 분리하랴 이송하랴 애를 먹었던 지난 새벽. 날이 밝아오며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된다. 집터는 미리 닦아둔 상황. 배관과 정화조, 보일러 등의 기초공사 역시 모두 완료. 이제 연결만 하면 된다는 거.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는 이 부부가 주인이시라고. 이제 애 학교 문제 때문에 주말에만 우선은 왔다가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은 이쪽 와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되고 주택 한 동 무게는 약 7.5톤. 집 내리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해요. 지금 좋아요. 0.1c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수평과 수직에 맞춰 정확한 위치에 집을 세워야 한다. 왜 돌려갖고 연결해놔. 눈빛과 손놀림 하나에도 잔뜩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모습. 지켜보는 집주인도 관찰팀도 바짝바짝 애가 탄다. 엄청 집중을 하시네요. 이게 다 졌는데 마지막에 이게 잘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안 되니까 목에 힘들어하고 지금 죽겠어요. 단 한 치의 결함도
부실공사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동과 동을 빈틈없이 결합시켜야 하는 작업. 드디어 두 동이 한 집 됐어요. 이제는 약 3.5톤에 달하는 2층 들어올려 1층 위에 얹어줘요. 2층과 연결하기 전 1층 배관을 빼서 서로 연결해주면 딱 3시간 만에 이동식 목조주택 설치 완료. 여기서 잠깐, 총 건축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네. 요거보다 작은 평수는 한 달이면 거의 다 끝나요. 한 달이요? 네. 총 시공 비용 안에 주택 제작은 물론 기초공사 및 수도, 전기 등의 필수 시설 설치까지 포함된다. 오늘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려온 집주인 부부. 발걸음부터 어머 설레임이 가득 느껴져요. 오, 좋다. 나오니까. 2층 방과 이어져 있는 테라스로 나가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풍경이 펼쳐진다. 오랜 세월 그려왔던 전원주택의 로망을 이루는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큰 택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띵동, 집 배달 왔어요. 초대형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속속들이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 이거는 일반 합판이 아니네. 봐도 신기하신가 봐요. 지나가다 보니까 외관이나 이렇게 모양의 크기가 좋아가지고 그래 한번 들러봤습니다. 대단하시네. 젊으신데. 이게 이제 저희도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근처에서 지으니까 신경을 좀 썼어요. 그렇지. 구경하러 왔어요. 네? 집 좀 구경하러 왔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생각 잘했네. 이건 나무지. 나무 집이 더 좋아요? 이게 나무지요? 네. 좋죠. 값어치 있지. 아, 며칠 전만 해도 바닥 하더니요. 지금 와보니까 집을 딱 갖다 놨걸래. 보통 집을 지으면 한 10년은 늙는다고 하잖아요. 모듈형이 차라리 이걸 저기 뭐지? 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식 목조주택. 국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품질과 경쟁력 또한 높아졌다. 공장식 사전 제작의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 현장 시공을 하게 되면 집을 지을 때 공사 기간이 3, 4개월을 보셔야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느려지고 근데 공장 안에서 짓게 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죠. 그러면 그게 또 비용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의 장점은 또 있어요. 만약에 건축주님이 서울에다가 이동식 집을 하나 놓으셨어.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팔게 되시면요. 이동식은 그대로 그 운송팀을 불러서 집 자체를 떠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서울에 지었던 집을 뭐 강원도에 갖다 놓으실 수 있고. 한눈에 봐도 견고하고 탄탄해 보이는 집. 안전성 걱정일랑 뚝! 믿어도 좋답니다. 목조주택은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화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근데 오히려 콘크리트나 벽돌집은 펑 하고 터지면서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소가 늦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재에 더 안전할 수 있고. 나무집의 핵심 재료인 나무. 단단하고 강도가 높은 나무만이 목조주택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예, 조선소나무입니다. 국내산 소나무뿐 아니라 수입산 홍송, 낙엽송 등 견고하고 뒤틀림 적은 대형 수종들이 대다수. 꼼꼼한 검수를 마친 목재들은 용도에 맞게 절단 작업에 돌입. 온풍에서 120시간 동안 말린다. 혼자로 완전히 시키는 거예요. 수분을 빼는 거지. 기계 소리가 끊이질 않는 실내 작업장. 모양도 크기도 다른 다양한 목조주택들이 이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작된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화려한 경력의 베테랑 목수들.
공장에서 대부분 공정 마친 후 현장으로 옮겨지는 제작 과정의 특성상 모든 작업은 설계도면 따라 철저하게 수치화해서 이루어져요. 골조 다 세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6평짜리는 3일 정도 잡아요. 3일? 네. 저희 골조 것만. 골조 작업은 전 과정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정. 골조가 곧 집의 뼈대가 되기 때문. 헌데 나무틀 사이로 보이는 저건 저 합판 아닌가요? 합판이 발로 뚫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한번 쳐볼래요, 이따가? 합판이라고 무심 마라. 큰 코 다친다. 제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발가락 뿌려줘. 조심하고. 저 축구했어요. 아니, 근데 발가락 뿌려준다니까? 잘못하면. 아니, 이걸로. 때려요? 때려보라고. 진짜로요? 다 때려봐. 진짜 세게 다 때리라니까. 오! 저 진짜 못 일. 세게 때리라니까. 이렇게 간다네요? 그럼. 그래야지 집이 튼튼해지지. 저 사실 지금 발 아파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공간, 집. 살기 좋은 집은 목수들의 정성으로 완성된다. 단순한 나무집 이상의 가치. 수천 번의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 지어지는 목조주택. 향기로운 드림하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져놓으면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나무 냄새가. 그래서 저희가 일하고 가더라도 저희는 이제 맨날 맡으니까 나무 냄새를 못 맡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면 저희가 나무 냄새가 난대요, 저희 몸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제 집을 제가 짓는 거예요, 목표가. 골조회부터 설치까지 다 해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라고 할까요?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거? 거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또 다른 이동주택을 찾아 길을 나선 관찰팀. 두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택 제작업체. 나무 냄새 폴폴 나던 목조주택과는 완전히 다르다. 시선을 확 잡아끄는 금속 소재의 집들. 색깔도 크기도 제각각. 동글동글 타원형 모양의 이색 주택.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기한 비주얼. 대체 누가 이런 집을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뭐 만드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이동식 주택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집을 만든다? 난생 처음 보는 알루미늄 하우스. 누구세요? 넌? 사장님과 함께 그 정체 확인해 보기로 해요. 현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알루미늄 주택. 이거 진짜 좋다. 차가운 메탈 느낌의 외관과는 달리 따스한 기운이 물씬. 지붕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부 마감재는 편백나무를 사용했다. 인테리어 역시 웬만한 가정집 뺨치는 클래스. 알루미늄집 역시 세컨하우스나 농막으로 쓰기 때문에 냉난방 시스템은 물론 실거주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재 요 모델에 요대로 한다라면 요거는 4,800만 원 정도 수준급입니다. 이 모델은 12평짜리 모델인데 주로 이제 카페로 상가 상업시설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바다에 가져다 두면 오션뷰가 일품인 해안 카페로, 강에 가져다 두면 리버뷰가 펼쳐지는 강변 카페로 대변신.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가성비 갑 알루미늄 하우스. 최근엔 소방시설이나 임시병동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단다. 여기에 잠자는 다락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밀 공간이죠. 누구나 그런 로망 하나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 소유하는 것. 작아도 공간 활용도가 좋은 이 집에서 나만을 위한 힐링 스폿 만들어봐요. 이쯤에서 결정적 질문 나갑니다. 큐! 어떻게 하다가 네. 알루미늄 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다
다 이동주택이 네모 반듯하고 다 그런 집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색다르고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집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런 타원형이 돼야 넓고 공간 활용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이거 설치도 만만치 않네요. 반갑습니다. 송돌소설 여기서 뵈다니. 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지금 너무 고급스러웠고. 송종국 선수도 홀딱 반한 이동식 알루미늄 주택. 이야, 고급 펜션도 안 부럽다. 국내 이동주택계의 초초초 신상 트렌드 알루미늄 집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이름에 걸맞게 외장재는 모두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 이거 다 쇠로 돼 있는데 이러면 춥지 않아요? 이후에 객체가 완성되고 난 뒤에 여기 폼 작업을 해요, 안으로. 이게 지금 목재를 대놨는데 있는데 이 안에 전부 다 폼으로 채울 거예요. 단열. 네. 아, 단열. 네. 특수 열처리 도장을 한 알루미늄과 나무골조 사이에 단열재를 꽉꽉 채워 넣고 바닥 곳곳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벽체 내부는 편백나무 마감재로 마무리. 자재 특성상 부식이나 변형, 뒤틀림에 강한 알루미늄. 튼튼한 집 만들기엔 안성맞춤이래요.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릴 수도 있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 가능해요. 특히 난방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다는 거. 화장실이 여기 바닥에 난방이 깔려 있습니다. 아,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보일러 깔아져 있습니다. 다. 오, 진짜, 와, 우리 집에 하고 싶다, 이거는. 예. 낮 12시 거치 카메라에 지게차 진입 현장 포착돼요. 무게 6톤의 알루미늄 집이 배송 준비를 마쳤다. 설치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게끔 전기와 보일러 시설, 하수구까지 모두 완성된 상태. 새 주인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다 건너 멀리 제주도까지 달려갈 수 있대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고객님 향해 출발. 육중한 집을 싣고 목적지인 경기도 광주시로 달려가는 트럭. 적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집을 수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좁은 진입로 때문에 애를 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결국 그 틈을 비집고 어렵게 자리를 잡는데 성공! 아유, 이게 저 보는 데가 다 땀이 나네. 드디어 시작된 알루미늄 주택 설치. 일단 집을 내려놓고 나면 마무리 작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이동주택 쪽을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고 퀄리티가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원형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평수를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공간 자체들이요. 원형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쓰고 공간도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집이 지방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 네. 여기서 좀 잡을 생각입니다. 아, 일하러 오셔가지고. 더 싸게, 더 알차게.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이동주택. 행복한 삶을 위한 집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할 대한민국 먹방 여행. 당신의 마음을 활활 불태울 요리들이 온다. 판! 이색 불판 요리 열전!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킬 환상의 퍼포먼스 파이어! 이것은 달걀인가 탱탱볼인가 철판 위에 모든 걸 튕기는 사나이. 마음껏 감상하시라 그의 신들린 손기술을. 대접받는 그 기분이 그냥 스트레스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신기한 판이란 판은 다 모였다. 불판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쇼쇼쇼. 자, 뜨겁게 모십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로 나만 믿고 팔로우미. 간판부터 대놓고 철판 요리. 이곳에 무슨 일이?
분위기는 부끈, 얼굴은 화끈. 관중들의 혼을 쏙 빼놓는 현란한 뒤집개 돌리기 스킬. 혹시 무술 연마 중이신가요? 부추 하나도 참 느낌 있게 뿌린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나이프 권법. 지금부터 제대로 시동 겁니다. 부릉부릉. 뒤집개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달걀. 예술의 경지란 이런 것. 손목의 감각을 한껏 살려 이번엔 모자 속으로 쏙. 어머, 이번엔 손흥민 선수의 빙이 되셨나 봐요. 어디 그뿐이야. 손님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 철판을 도화지 삼아 그리는 달걀 아트까지. 이쯤에서 필살기 나와줘야지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노른자를 자유자재로 튕겨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놀라움의 연속. 사장님, 도대체 달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미각적인 음식 맛도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은 시각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철판 요리만의 장점입니다. 보이는 건 뭐든지 튕기고 뒤집고 보는 철판 퍼포먼스의 달인. 초보 요리사 시절부터 주경야독으로 연습에 매진해 왔단다. 우리 6번 요원 정말 찐으로 놀랐네요. 마지막까지 그 터키 아이스크림 느낌이네요. 대박이다. 화려한 불판쇼와 함께 즐기는 총 15종 철판 코스 요리. 에피타이저 채소 코스에 이어 랍스터, 관자, 전복 등 고급 해산물 6종 세트가 당신을 기다린다. 눈호강은 물론 이포강까지 완전 보장.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불맛 진하게 스며든 안심 스테이크. 여기에 달인의 맛깔나는 손기술까지 더해지니 이것은 그냥 벽이요, 완벽. 눈과 입이 황홀한 시간. 2020 연말을 장식할 철판 코스 요리. 여기 와서 조금 즐겁게 드시고 즐겁게 나가는 모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위대한 불판 요리를 찾아 부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산하면 바다 아닌겨. 갑자기 웬 산길? 궁금할 땐 그냥 들이닥치고 보는 거예요. 4번과 6번 요원 즉시 출동. 15년 동안 정성껏 지었다는 황토집 식당. 과연 이곳엔 어떤 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1등급 한우와 삼겹살 모둠구이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곳. 바로 그때 말 끝나기 무섭게 치솟는 불기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 바로 불판 위에 고기 익는 소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고기엔 무조건 쌈. 만고불변의 진리. 역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실패도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육질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육질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굽쇼. 어라라, 불판 역시 다르다, 달라. 어떻게 부엌에 계신 거예요? 불판이요. 불판이요? 구들장.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을 만큼 어마무시한 크기의 돌판. 200도가 넘는 온도를 상시 유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고기를 익혀준다고. 우리가 이 돌 자체는 지리산 마천석을 이용하고 있고요. 바닥 강하다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액을 들여 특수 제작하셨다는 초대형 돌판. 줄자가 멈출 줄 모르고 쭉쭉쭉쭉쭉 늘어난다. 과연 총 길이는 3m 60. 슈퍼 초 울트라 사이즈 인정. 그때 손님들이 뜸한 틈을 타 갑자기 분주해진 사장님 포착.
뭘 하시는 거 봤더니 돌판 아래 화덕에 장작을 넣으시는 중. 아니 고기도 안 올리고 굳이 왜? 뭐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열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넣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장작 투입. 돌판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야 고기가 더 맛있게 구워진대요. 이야, 대박이다. 6번 요원은 말했다. 나는 굽는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 본연의 맛을 본연의 맛을 먹어볼게요. 이야. 한마디의 감탄사를 남긴 채 심오한 먹방의 세계로 돌입한 요원들. 먹을 때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난 참 사랑스럽더라. 자연 앞에서 맛보는 이 장작과 돌판의 조합이, 야, 이거는 퍼포먼스까지 도와준 거 보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머 같아요. 퍼포머. 세 번째 판 요리는 핫하다 그리고 힙하다. 최신 유행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곳, 젊음의 거리 홍대로 고고싱. 관찰팀 레이더망에 딱 걸린 이 식당. 요리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오픈식 주방. 철판에서 막 조리한 음식이 향하는 곳은 또다시 철판? 그것도 손님 전용 철판? 그러고 보니 바 테이블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니 사이즈의 철판들. 2개의 철판을 오가며 완성되는 이 댁의 대표 메뉴는 일본식 빈대떡이라 불리는 오코노미야키. 손님이 보는 앞에서 소스와 토핑이 올라가요. 그래서 핫하고 힙하다는 거구나. 자리마다 철판이 다 있네요. 네, 손님들 이제 따뜻하게 드시라고 해놓은 용도도 있고요. 약간 퍼포먼스적인 거, 좀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놨게 됐습니다. 샵 불판 요리, 샵 비주얼장, 샵 간판 없는 맛집으로 SNS를 후끈 달구고 있는 이곳. 젊은 세대 손님들에게 단단히 입소문이 났다. 오코노미야키와 인기 쌍두마차인 야키소바도 있어요. 둘 다 저세상 비주얼이네요. 평범한 오코노미야키가 아니다. 밀가루 대신 건강에 좋은 말을 갈아 넣어 만드는 반죽. 몸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먹을 땐 더 좋은 철판 오코노미야키. 그래야지 고소한 치즈도 듬뿍 얹어줘야지. 뚜껑 열 때 가장 신나는 건 저뿐인가요? 철판에서 달달달 볶은 새우와 버섯 토핑에 주인장이 직접 개발한 토마토 소스까지 부어내면 소리까지 맛있는 철판 오코노미야키 완성. 지금부터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열일하는 오감만족 철판 요리의 신세계. 먹는 맛만 맛이 아니다. 이제는 음식도 보고 듣고 느끼는 시대. 야키소바는 노른자 톡 터트려 쓱쓱 비벼 먹으면 더 고소하고 진한 맛 느낄 수 있어요. 야식 한창 땡기는 이 시각. 이런 치명적 비주얼은 반칙. 그것도 왕반칙 아닌가요? 화려한 볼거리와 맛깔나는 음식으로 젊은 여성 손님들 입맛 제대로 취향 저격. 분위기까지 훈훈하니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겠죠. 먹을 때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철판 요리는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서 재료들이 펼쳐지는 느낌. 만드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 보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밀가루를 안 써요. 마루만 만지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바로 찍으시면 많이 묻어지세요. 맛집 탐방 시 절대 불변의 원칙. 사장님이 가르쳐준 팁대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 보들보들 야들야들 부드러운 오코노미야키 한 입 먹자마자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지니. 깎아 먹으면 되게 속이 안 좋은데 되게 좋아요. 뜨겁게 달려온 2020년, 2021년도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기를.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자부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하늘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못 오를 곳이 일소냐. 매일같이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줄 하나에 목숨을 건 삶의 현장. 매일 극기 훈련 중인 고공 작업자들의 일터 속으로 가느다란 로프 하나에 몸을 맡기고 고층 건물을 타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30층 높이. 작은 실수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업. 아유, 무섭죠.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아찔한 상공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단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대랑 크기를 보아하니 산악회원들 아닌가 싶은데 40리터잖아. 이거는 100리터. 아니 산 타러 안 가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다고요? 옥상으로 올라온 이들의 정체는? 저는 고공 작업하는 팀을 운영하는 박동열이라고 부릅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건물에 올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다. 대구의 고층 건물 외벽 보수는 우리에게 맡겨라. 경력 도합 43년 고공작업 어벤져스. 지금 여기 보면 외벽에 지금 녹물 자국, 녹물 얼룩이 진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페인트 칠을 해주는 거. 철근이 빗물과 닿으면 건물 외벽에 녹물 자국 생길 수 있어요. 외벽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이 부식할 수 있어 바로바로 보수해야 해요. 하루 따지면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매달려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거의 반반 안 되겠습니까? 반반. 네. 고공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고공 작업자들을 지켜주는 건 로프와 고리뿐이다. 고층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공 작업용 지지대. 안전 점검은 하고 또 하고 100번, 200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안전 작업 좋아! 기운찬 구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30층 아찔한 높이에 심장이 찌릿찌릿해지는데 태연하게 쭉쭉 내려가는 어벤져스 팀. 경력 8년차 히어로가 제일 먼저 다가. 이 정도 높이는 콧노래가 나와요. 내려가다 녹물 자국 발견하면 멈춰서요. 내부의 철근이 튀어나왔는지 점검하고 갈아줘요. 빗물이 들어갈 수 있기에 구멍을 제대로 막아야 해요. 페인트로 깨끗하게 덧칠해주면 감쪽 같아요. 우리 때거 저것도 할까?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줄의 반동을 이용해 가까워지는 두 사람. 왼쪽 작업자가 줄을 당겨 팽팽하게 만들면 그 사이 오른쪽 작업자는 허리에 로프를 걸어 위치를 고정한다. 왼쪽 작업자가 중심을 잡아주는 동안 재빨리 페인트 칠 쓱싹 쓱싹. 옆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건물에서 이런 팀플레이가 특히 빛을 발한다고 한다. 저 매듭 뭐예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로프 협회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팀원들. 또 로프를 하다 보니까 또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또 이제 최근에 또 자격을 이제 따고. 이 격타는 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이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게 직업이 된 거죠.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 로프를 이렇게 당기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이거 또 운동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거 지금 사장님 너무 마르셨는데 근데
제가요? 안 말았습니다. 그래요? 예. 온몸이 근육인데. 근육이에요? 아, 보기보다 살. 다 있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요. 근육인 거로 해요. 다음 작업을 위해 옆동으로 이동한 어벤져스 팀. 전과 동일하게 로프 설치 중인데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저기하고 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꿀뚝 바깥쪽이니까 작업할 때가. 근데 지금 저 위로 넘어서 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기가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이쪽 양쪽에 타서 서로 줄을 잡고 서로 당겨주면서 바깥으로 돌아서 넘어가는 거죠. 뾰족한 굴뚝에서 일직선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굴뚝 양옆 평평한 곳에서 두 명이 서로 로프를 당겨주며 내려가야 한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내가 가우스를 던질 테니까 형님 백업줄을 내한테 줘요. 의사소통은 성공! 이제 백업줄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팀워크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두 사람의 호흡. 드디어 전달 성공! 이렇게 좌우로 줄이 연결돼 정면 작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균형이 잘 맞춰졌다. 뭐 칠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퍼티. 요거 금 크랙을 메꾸는 작업이죠. 이쪽으로 금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건물도 빨리 노화가 되고 하니까. 버티라고 부르는 작업이에요. 균열과 틈을 메워주고 페인트로 덮어줘요. 뭐가 있었나 할 정도로 감쪽 같아요. 오늘 작업 안전하게 종료. 지금 두 명이서 하면 서로 잡고 이렇게 당겨주니까 좀 수월하지. 그리고 혼자서 하면 뭐 6번씩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던 일을 또 팀이 하면 한 번에도 끝낼 수 있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안전도 지켜주고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초창기에는 영국까지 가서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이제 자격증 그 트레이닝 센터 있으니까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이 로프 교육을 좀 같이 받아서 일을 할 때 같이 이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I could have beer for breakfast, my sanity for lunch. Trying to get over how bad I want you so much.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릉. 경포호수를 쭉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탁 트인 동해. 관광 명소답게 여러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10층짜리 건물 외벽에 매달린 한 남자. 강릉에 일당백하는 고공작업자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 관찰 요원들이 강릉에 떴다. 강릉의 스파이더맨을 만나러 고고고!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로프를 타고 외벽 고공 작업을 하는 최돈국입니다. 해풍에 실린 소금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강원도 고층 건물은 이 남자에게 맡겨라. 강원도에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호텔이 없다고 카더라. 강릉의 스파이더맨 최돈국 씨. 뭐 강원도 쪽에 있는 이제 큰 건물들, 뭐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강원도 일대를 주름 잡고 있다는 최동국 사장님의 작업 현장은 어떨지. 로프를 내리고 본격적인 하강 준비에 나섰는데 10층 높이의 콘도. 언뜻 봐도 아찔 그 자체. 7번 요원 미치지 말고 작업 과정 잘 찍어줘요. 안장이라고 부르는 의자에 망설임 없이 앉아요. 의자에 안전하게 쏙 앉으면 작업의 반은 끝난 거예요. 유리를 닦을 약품과 장비를 챙겨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요. 바다를 끼고 자리 잡은 건물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바깥쪽 창에 염분이 하얗게 남아있다. 약품을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넓게 문질러 닦아주면
반짝반짝 윤이 난다. 윤이 나. 지금은 20층 높이도 거뜬히 올라가지만 처음엔 2층만 올라가도 손발이 벌벌 떨렸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신경성 위장병도 많았어요. 로프 걸어놓고 뭐 30분씩 앉아서 뭐 담배만 피다가 간 적도 있고.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외벽 청소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한다. 수입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몇백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아주 건물이 크다. 그럴 경우가 뭐 한 1,500, 2,000.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주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세히 보니 줄이 하나가 아니네요. 하나는 제가 메인 로프를 타야 되고 하나는 이제 보조 로프. 혹시나 이제 메인 줄이 끊어지면 보조 로프가 이제 잡아주니까. 역시 베테랑은 달라요. 메인 로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보조 로프는 메인 로프와 다른 지지대에 묶어요. 하네스는 보조 로프, 의자는 메인 로프에 연결해 내려가요. 일하시다가 진짜 사고가 나거나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작년에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슈레기에 이제 거미줄이 쫙 많더라고. 그걸 걷어낸다고 이제 고압을 막 쏘는데 그 슈레기 밑에 이제 벌집이 이만한 벌집이 있더라고. 그 벌이 이제 확 닿게 되니까 저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냥 그걸로 뚝 떨어졌죠 뭐. 갈비 2대 부러지고 이거 오른쪽 무릎 후방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좀 누워 있다가 거의 1년을 이제 일을 많이 못했죠. 그러다 보니 뭐 애들한테도 좀 소홀해지고 그러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거동이 힘들 정도의 큰 사고를 겪었지만 고공 작업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 일터에선 강인한 스파이더맨이지만 집에서는 다정한 아빠로 변신한다. 누나 아빠 일하시는 거 좀 어때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빠는 말 안 해요.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셔? 아빠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이름 바로 가족이다.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요? 뭐 항상 뭐 손이 이제 로프를 타니까 굳은 살도 많이 저게 잡히고 근데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우리 은서가 이제 뭐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우리 아빠 손은 조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손이다. 그걸 보니 왠지 또 여느 아버지들처럼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난다고 한다. 솔직히 뭐 아이들 아니면 제가 뭐 아프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게까지 뭐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쟤네들이 있으니까 진짜 뭐 아파도 진짜 투두 털고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아빠는 오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작업 현장으로 나선다. 여기는 뭐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 지금 저 보시면 연두색 쪽이 많이 벗겨졌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마감해 주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 오늘 그 PD님이 줄을 타야 되니까 줄을 타야 되니까 아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 거부할 틈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7번 요원 발견해요. 올라온 것만으로 이미 기빨리고 힘빨리고 다 빨렸어요. 7번 요원 속도 모르는 사장님 이미 줄 내리고 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안전 제일 우선.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금씩 넘어가 보는데 오! 앉는 것까진 성공. 어느새 작업을 시작한 사장님과 달리 손도 못 대고 있는 7번 요원.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지나면 돼요. 네. 피디님 한번 해봐. 제가요? 예. 손 놓고. 아니, 손 못 넣겠어요. 너 손 놓고. 아니, 손 못 넣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수고했어요. 결국 중도 포기하고 마는 7번 요원. 동시에 풀려버린 다리와 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법적으로 고공로프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지원군이 늘 함께한다. 법적으로 고공로프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지원군이 늘 함께한다. 선생님도 줄 타세요? 못 타요. 왜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떨어졌다 이러면 뭐 119에 뭐 신고를 하든가 그러면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혼자 있으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로프는 2인 1조로 다녀요. 다음번에는 저를 촬영하러 오십시오. 열심히 배워서 줄을 타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겠습니다. 화이팅!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작업.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칠한 곳도 다시 보자. 사장님의 꼼꼼하고 세심한 솜씨에 어느새 깔끔해진 아파트. 자, 보이시나요? 저희는 이런 업을 하면서 남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부심도 갖고 오늘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 중인 고공작업자들의 안전한 작업 활동을 관찰 카메라가 응원합니다. 뒤집개를 잡아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도전. 가지마. 범 내려온다. 깨졌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걸로.